뭔 소리야 지금? 그래서 소리 오네. 나 방금 아. 어디갔지? 알겠다. 자, 그러면은 로그 함수도 최대 최소 한번 좀 볼게요. 근데 901번은 지금 전형적인 그래프는 아니라서 일단 지금은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래프인 902번 이것만 하나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잠깐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자, 로그 함수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진수 조건부터 따져야 됩니다. 양수 외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문제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자, 분모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lnx 가지고 부호 판정할 수 있어요. lnx는 딱 1일 때 0 나오고요. 1보다 클 때는 양수, 1보다 작을 때는 음수.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x분의 lnx나 x제곱분의 lnx나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개형만, 계략적인 형태만 똑같이 생겼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좀 차이는 나기는 해요. 자, 푼 친구들은 다 맞았으니까 잠깐 다른 것 좀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안 그래도 풀 수 있어. 안 그래도 풀 수 있는데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자, 미분하면은 어차피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분모 분자는 양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x로 약분해도 전혀 지장이 안 생겨요. 자, 그래서 1-2ln x. 그러다 보니까 0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뭐밖에 없죠? 이 0 될 수 있는 경우는 ln x가 2분의 1 되는 거. x가 2의 2분의 1 제곱. 그쵸? 그래서 루트 2 정도 됩니다. 만약에 2가 대충 1보다 크지 작은지 이런 어떤 대소를 좀 찾고 싶다. 정수와 관련된 대소를 찾고 싶다. 그럼 2는 2.718 얼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대충 2.7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2.7 정도로. 근데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무리수 2를 숫자 2랑 비슷하게 봐도 대소 비교하는 데는 전혀 지장 안 나오게 만듭니다. 진짜로 2 정도로 봐도 전혀 지장 안 나와요. 가끔 가다가 조금 긴가민가 하다 그럼 2.7까지 정도만 보면 됩니다. 실제로 2.7하고는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2.7로 봐도 거의 문제 안 생겨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어차피 루트 2 정도 생각하면 되니까 1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쵸? 자, 얘가 루트 2. 자, 그러면은 그때가
결국엔 그냥 최대값이 될 거니까 그렇죠? 반드시 극대일 수밖에 없겠죠. 루트 2, 2분의 1.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답이 1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 최대처수로 갑시다. 자, 삼각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게 나온다고요? 잘 안 나와요. 진짜로 안 나옵니다. 삼각함수는. 그래서 얘는 그래프, 일반적인 그래프를 염두에 둘 필요는 없어요. 그냥 1차 정도만 그려낼 수 있으면 전혀 지장 안 생깁니다. 왜? 본인들도 알아요.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형 그래프에는 안 그리게 만듭니다. 자, 얘는 905번 하나만 직접 잠깐 좀 풀어봅시다. 905번. 어차피 다 비슷합니다. 결국엔 극대값 구하라는 얘기랑 거의 별 차이 없죠. 양끝점에서 나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꼭 고민은 해봐야 돼요. 양끝점도. 내가 907번이라고 했나? 있구나. 오케이. 잠깐만, 답이 맞는지 모르겠네. 잠깐. 맞아. 오케이. 잠깐만, 우리가 값이 조금 애매하게 나온 것 같은데. 맞나? 잠깐만. 아니야, 잘했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거지. 근데 이거는 도함수라 가지고 도함수가 2가 돼, 최대가 되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자, 그래서 이거는 전개해서 한번 미분해 볼게요. 사인 플러스 사인 코사인. 네, 미분이니까 얘는 코사인 플러스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빼기 원래 플러스지만 뒤에 거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사인 제곱 되겠죠. 자, 웬만하면은 동일한 꼴로 반복되게끔 만들어주면 좋으니까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면은 다시 한번 도함수는 2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빼기 1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2, 1, 1 마이너스 1.
2 코사인 빼기 1과 코사인 플러스 1로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코사인 x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로 코사인 x 값이 나올 수 있는 애들을 0부터 파이까지만 그려보면은, 그렇죠?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함수 값은 다 가질 수 있어요. 자 근데 2분의 1 나오는 지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3분의 파이. 근데 마이너스 1 집어넣을 수 있는 지점은 파이가 되겠고요. 자 그때 부호 판정까지 해봐야 극대지 극선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3분의 파이는 코사인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 나와요. 부호는 얘 때문에 바뀌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코사인이 3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는 코사인 값이 더 크죠? 그럼 더 큰 거에서 1을 뺐으니까 양수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뚫고 지나가니까 무조건 부호 변동합니다. 괜찮죠? 뚫고 지나가니까. 자 그리고 얘는 어때요? 어차피 코사인 값이 음수니까 얘는 100% 음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이건 전후가 없구나. 미안해. 전후가 없네요. 어차피 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얘는 x는 3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만 지금 극대로 유일하게 최대값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니 증가하다가 계속 감소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끝날 거라서 3분의 파이 지점에서만 무조건 최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f에다가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은 얘는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그래서 2분의 3에다가 2분의 루트 3 했으니까 4분의 3 루트 3. 그래서 답이 그냥 3번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유형 11번은 동일한 꼴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뭐 방금 한 것처럼 그냥 치환 처리해서 최대 최소 구하는, 여긴 굳이 뭐 치환할 필요는 없지만 유형 11번은 그래서 동일한 꼴 반복되는 걸 치환 처리해서 하는데 일부러 2차 치환이 아니고 3차 치환으로 만들어 놨죠. 3차 치환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909번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사인을 t로 치환해서 t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다. 그래서 3차 함수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그렇죠? 수투 문제로 바뀌죠. 910번도 2x제곱을 t로 잡으면은 t세제곱 플러스 t제곱 빼기 t니까 또 t는 0부터 무한대까지 갑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 중에서의 최소값 묻는 문제 3차 함수. 911번 같은 경우는 로그 2x니까 또 이걸 또 t로 치환하면 t세제곱 플러스 3t제곱 빼기 9t.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고요. 당연히 x가 16분의 1부터 4까지니까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만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별 문제 안 돼요. 근데 912번 요게 대신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함수 합성을 학교에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왜냐면 fgx 함수가 합성되어 있죠. g가 정의역으로 합성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gx를 t로 치환해서 갈 텐데 t로 치환하면 t세제곱 빼기 3t제곱 플러스 10이 되니까 문제는 구간 설정해야 되는데 gx의 범위가 곧 치환한 함수의 구간이 돼요. 근데 그거를 gx를 미분해서 극대극소 찾아가지고 최대 최소 구해도 됩니다. 되는데 합성을 이용하면은 그냥 바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연습 좀 잠깐 해봅시다. 912번 잠깐 풀어볼게요. 912번. 오케이.
자, 1분만 있다가 힌트를 잠깐 좀 갈게요. 1분만 있다가. 합성을 하면은 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합성을 할 때는 명백한 각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최소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힌트는 두 가지를 갈게요. 자, 첫 번째 합성함수예요. 자,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어때요? 뭐 미분법 이런 걸 다 떠나서 합성함수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안쪽부터 계산해서 나오면 돼요.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뭐 방정식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함수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구나 이런 걸로 최대최소 구하거나 할 때는 어차피 메인은 F예요. 괜찮죠? 바깥 함수가 메인입니다. 그럼 당연히 정의역은 통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통으로 생각한다라는 거는 치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90% 이상이 다 치환이에요. 그러면 내가 90%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합성함수 나오면 머릿속에서 일단 치환부터 떠올려야 돼요. 진짜로 치환 거의 다 치환입니다. 진짜로 거의 다 치환. 그러면 치환 안 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 너무 쉬워서 안쪽부터 계산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치환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것 중에서 합성함수가 치환 안 하는 거는 뭐냐? 합성함수로 극대극소 찾을 때요. 극대극소 찾을 때 이건 치환하면 우주 갑니다. 진짜로 여기는 없어요. 여기에는 왜? 이미 합성함수의 극대극소 찾는 문제는 극심한 난이도로 빠집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어요. 미리 그냥 밑밥을 까는 것 뿐이에요. 어차피 학기 시작하면 설명할 텐데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합성함수는 그냥 치환이에요. 하나만, 딱 하나만 극대극소 구할 때 빼고 그죠? 그것만 생각해 주면 돼요. 극대극소 구할 때 빼고만 다 치환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치환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t로 치환한다. 그럼 식이 두 개가 튀어나오겠죠? t는 gx 그 다음에 y는 ft 두 함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최대 최소는 y값 f값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다만 f는 정역을 t로 쓰기 때문에 t의 범위를 알아야만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t는 gx인 거 t는 sin x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x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미분을 이용해서 극대극소 이용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이거 막상 미분해 보면은 식이 만만치 않게 복잡합니다. 안 하는 걸 좀 추천하기는 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 만약에 합성 도저히 모르겠으면은 그냥 미분해야 됩니다. 근데 미분을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한번 고민해서 풀어봐봐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들어가냐? 합성으로 좀 들어갈 거예요. 자, 합성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해주면 된다고요? 어차피 합성이면은 싸, 고, 풀, 고, 싸. 그래서 2를 코사인으로 바꿀 거고 루트 3을 사인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야 싸고 풀고 싸가 되니까. 괜찮죠? 근데 문제는 얘를 코사인으로 가지면서 얘를 사인으로 가지는 동일한 어떤 특정 각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제곱합이 무조건 1 나와야 돼요. 근데 1이 안 나오죠. 제곱합이 1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a sin x 플러스 b 코사인 x인데 얘가 코사인으로 바꿔도 사인으로 바꿔도 제곱합이 1이 안 돼서 문제가 되면은 제곱합이 1이 되게끔 묶어내면 돼요. 제곱합의 루트 피타고라스로 묶어내주면 됩니다. 어쨌거나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인 것도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묶어내면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 sin x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 코사인 x로 나오게 되겠고, 이때 요 값을 가지는 코사인, 요 값을 가지는 사인을 만들어 놓으면은 얘 제곱 더하면 무조건 1 나오죠. 무조건 1 나오기 때문에 얘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사인 x 플러스 알파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알파를 특수각이 아니면 어떻게 찾아요? 그럼 그냥 알파로 냅둬요. 알파로 냅둬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거 합성까지 들어갈 필요 있어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합성을 지난번에도 설명했을 때 딱 뭐까지만 얘기했어요? 최대 최소만 뽑아내줘요. 이렇게까지 다 묶어낼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얘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이거 최대 최소 구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사인은 최소가 마이너스 1, 최대가 1. 거기에 계속 얘 들어간 거잖아요. 양수. 그래서 그냥 이거 딱 보자마자 제곱합 루트가 최대다, 이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굳이 합성까지 안 내려가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얘도 최소가 제곱합 루트에 마이너스보다 커 낫다, 이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t를 치환한 것도 뭐 때문이에요? 이게 최대 최소 구하려고 하는 거죠. t범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최대값 2, 최소값 마이너스 2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조금 더 풀어볼게요. 괜찮을까? 버려버렸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뭐 합성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합성 생각하면 합성? 알았어. 근데 요거만 생각합시다. 1과 루트 3의 제곱합 루트는 얼마지? 1과 루트 3은 제곱합 얼마요? 1 제곱하고 루트 3 제곱 합치면 얼마지? 루트 씌우면. 그치, 얘는 무조건 2 사인으로 합성돼요. 아니, 간단하게만 보자라는 거야, 최대 최소. 싸고 풀고 써 때문에.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얘가 어차피 최대는 이거, 최소는 마이너스 이거나, 요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합성까지 해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저거까지만. 그럼 어쨌거나 gx는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치환한 함수에서도 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밖에 안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죠. 그 정도로만 했어요. 오케이. 근데 그 치환한 함수 저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ft. 쟤는 그냥 t세제곱 빼기 3t제곱 플러스 10이죠. 그 3차 함수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만 최대 최소 구해주면 돼요. 합성까지 마스터할 필요 없어요. 진짜로 최대 최소만 뽑아낼 수 있으면 돼. 자, 다시 한번 합성은 수능에서 안 나옵니다. 진짜로. 합성이 수능에서 절대 안 나온다, 이렇게 말은 못해요. 왜냐면 교육과정에서 명백하게 빠져있다, 이렇게 쐐기를 받고 교육지침서가 만들어 놓은 건 없어요. 그치만 그죠? 지금 전체적인 여론이 합성은 교육과정에 없는 걸로 인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진이 욕먹을 거 각오하면서까지 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낼 확률이 지극히 높다라는 거지. 뭐 가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 얘가 왜 빠져? 이러면서 그냥 뭐 독고다이로 니들이 뭐래든 난 상관없어 하면서 그냥 내버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치만 그렇게 나오더라도 합성의 최고 취지는 뭐라고요? 최대 최소예요. 괜찮죠?
최대 최소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문제가 없어요. 그럼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다 묶어내는 거는 왜 필요했느냐? 솔직히 말하면 기하 벡터에서는 얘 없으면 못 푸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근데 기하 벡터에서도 공간 벡터가 공간 벡터가 빠졌고 기하 선택자조차도 쓸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하 벡터에서도. 이름이 기하로 바뀌면서. 근데 심지어 기하가 또 선택 과목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과생 공통도 아니게 됐잖아요. 더 나올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빠진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그렇지만 최대 최소 정도는 아직도 쓸모가 엄청나잖아요. 왜? 아니 딱 보자마자 솔직히 이 함수가 gx 가지고 이거 최대 최소 구하려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미분하면 진짜 끔찍해요. 미분해서 찾으려고 그러면 못하는 건 아닌데 얘를 가지고 미분해서 코사인 빼기 루트 3 사인 얘가 빵 나오게 하는 거 못하진 않아요. 어차피 넘기면 루트 3 사인 그러면 루트 3분의 1은 탄젠트 괜찮죠? 코사인 분의 사인 그럼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 나오게 하는 거 그냥 예각에서 그냥 구해본다 그러면은 얼마지? 왜 이게 계산이 안 되지? 6분의 파이? 미안해 6분의 파이 그죠? t가 탄젠트가 그럼 x값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에서 지금 기울기가 빵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 극점 이용해서 얘가 언제 최대 나오고 언제 최소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얘가 지금 0부터 파이까지 다 해봐야 되겠죠? 한 주기 내내 다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 주기 0부터 2파이까지 가야겠네. 그렇죠? 해봐야 되겠네. 6분의 파이랑 6분의 7파이. 그렇죠? 그렇죠? 0부터 2파이까지. 왜냐면 사인하고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니까. 그럼 이렇게 두 개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가 극대국, 둘 중에 하나가 극소로 나와요. 그래서 얘가 최대 최소가 언제인지는 6분의 파이랑 6분의 7파이 집어넣으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는 아닌데 솔직히 이렇게 미분해서 찾아내는 것과 그냥 보자마자 최대가 2고 최소가 마이너스 2네. 이건 진짜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쵸? 솔직히 이거 x에다가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이 맞잖아요. 괜찮죠?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6분의 7 파이 집어넣으면은 얘는 2분의 얘는 뭐야 6분의 7 파이? 응? 잠깐만. 마이너스 2분의 아닌데? 응? 탄젠트가 루트 3이에요. 2번. 그치? 근데 6분의 7파이. 마이너스 2분의 사인. 근데 사인은 미안해. 파이 넘어가는구나. 왜 이러지? 미안해. 마이너스 2분의 1. 괜찮아. 이런 실수하지 말라는 걸 보여주는 라이브쇼? 미안해. 자, 여기도 6분의 7파이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니까 또 마이너스 2 나오죠? 어쨌거나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면 어차피 최대 최소예요. 괜찮죠? 집어넣으면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딱 보자마자 얘가 2와 마이너스 2 사이다 라고 본다면 지금 정리된 요식 y는 t 세제곱 빼기 3t제곱 플러스 10 요게 t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다.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3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다 라고 본다면 굉장히 빨리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래놓고 했지. 근데 이것도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합성을 요 정도는 좀 써보자 라는 것 뿐이에요. 자, 여기서 이거 마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대충 거의 다 핵심은 다 얘기했으니까 3t 제곱 빼기 6t. 자, 그럼 3t로 묶으면 t-이니까 어차피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0인 지점에서가 최대가 되겠죠. 그럼 0 집어넣으면 10. 그 다음에 2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인가? 그럼 모르겠네. 마이너스 2가 최소겠는데? 그쵸?
왜냐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천천히 감소하는데 왼쪽은 가파르게 감소해요. 그래서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무조건 더 큽니다. 더 작습니다. 근데 찝찝하면 단어 보면 좋아요. 2 집어넣으면 8 빼기 12 플러스 10 6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 값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라 그러면 그냥 빵. 괜찮죠? 0 나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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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까? 오케이. 좀 괜찮을까? 자, 그러면은 최대 최소 활용 유형 12번은 똑같이 그냥 한 문제 정도만 들어갈 텐데, 야, 잠깐만. 아니 918번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라서 되게 지저분해요. 진짜로 어렵다기보다는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야. 답 자체가 잘 안 나오기도 하니까. 근데 되게 지저분합니다. 요거는 지금 푸는 게 그렇게 득될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게 교과서 중에 한 교과서가 이걸 내신 교과서에 집어넣어 놓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종종 등장을 하는데 918번은 일단은 숙제로 좀 가볼게요. 요거는 숙제로 가보고요. 그 다음에 미안해. 요거는 테스트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볼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은 한번 틀리고 그 다음에 설명 좀 할게요. 918번 미안. 그러면 지금 한 문제 정도만 좀 풀어봅시다. 916번으로 가볼게요. 아무래도 좌표 평면보다는 도형이 조금 더 헷갈릴 것 같아서. 네, 뭐 사실 삼각함수 도형극한에 비하면 얘네들은 너무 쉽죠. 근데 그래도 918번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자, 아무래도 각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삼각함수를 좀 이용해 주는 게 좋기는 하고요. 사다리꼴이지만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좌우가 대칭되는 걸 이용해서 삼각형 세개 넓이 합으로 가는 게 수월할 수도 있어요. 뭐 물론 다르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삼각함수 도형극한하고 비교해보면은 얘는 확실히 좀 무난한 문제에 속하지만 나는 이거를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 사다리꼴이니까
밑변 플러스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해도 돼요. 요 길이랑 요 길이 더해서 높이 나누기 2 해도 됩니다. 아니면은 등변 사다리 꼴이니까 어차피 반지름이잖아요. 세타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반지름 길이 다 A고,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2분의 1 AB 사인 세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넓이 구하는 거니까 삼각형 넓이, 그렇죠? 둘 다 비슷비슷하게 괜찮습니다. 둘 다. 축점으로 나오면은 딱 A, B, G랑 A, E, G가 완전히 합동이 나서 반토막으로 잘려요. 그래서 얘는 정사각형 넓이 절반으로 나와가지고 최소 가능이 돼버려. 자, 두 가지 풀이를 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삼각형 넓이가 얼마예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왜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넓이인지 괜찮아요? 그쵸? 무조건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입니다. 근데 왜 2분의 1 AB 사인 세타야? 두 변과 끼임각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밑변 길이 A라고 놓고 봤을 때 높이 반드시 수선해 말이에요. 사인이에요. A 사인 세타. 괜찮죠? 만약에 이거 아직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진짜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나지?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아무데나 선분 하나 길이 잡고 아무데나 각 하나 잡고 남은 선분 길이 10초 만에 뽑아내기. 진짜 이것만 연습해놔도 원 나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삼각함수에서 변 길이 설정하는 걸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수능 끝날 때까지. 진짜로. 참고로 이 얘기는 작년에 우리 반이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능 때 1등급 맞던 친구들조차도 이 얘기를 계속 또 들었어요. 제발 좀 연습하라고. 진짜. 그러니까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기는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왜냐면 단순하게 얘만 나오면은 쉽잖아요. 근데 복잡한 도형 안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잘 안 보여요. 근데 평소에 꾸준히 연습이 돼 있는 꾸준히 하라는 건 아닌가? 하라는 건가? 아무튼 만약에 충분히 이걸 보자마자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언제든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다면은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보여요, 그게. 그죠? 못 나오기 전까지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진짜로 얘만 연습해도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나 진짜 이쪽에서 글씨 못 쓰겠어. 나 이쪽에서. 진짜 너 글씨가 너무 날아가.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도 됩니다. 자, 근데 나는 사다리꼴로 가볼게요. 사다리꼴로. 사다리꼴로. 자, 다시 한번. 얘는 요 길이조차 지금 A예요. 그러면 밑변 길이는 지금 2A죠?
높이는 이 삼각형의 높이로 맞으면 돼요. 얼마? A 사인 세타. 그쵸? 자, 그럼 윗변 길이만 알면 되는데 어차피 등변 사다리꼴은 위도 좌우가 대칭돼요. 똑같죠?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아요. 이거 얼마예요? 그냥 A 코사인 세타죠. 그쵸? A 코사인 세타. 얘는 지금 2A 코사인 세타예요. 괜찮네.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충분히 돼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충분히 됐다면 이거 보자마자 그냥 밑변, 윗변 높이 그냥 바로 다 보여요. 진짜로. 괜찮네. 오케이. 이게 바로바로 다 보여야 됩니다. 진짜. 난 아직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미안. 하루에 한 번씩 연습해요. 괜찮아요. 아무데나 A 하나 잡고 각은 아무거나 딱 하나만 설정해요. 어차피 다닮음이라서 각 아무데나 하나만 설정이라도 나머지 각 다 나온 거예요. 그쵸? 하루에 한 번씩만 연습해봐도 정말로 수월해요. 매일 아침에 딱 눈을 뜨면은 세수하기 전에 하나 그려보고 미안. 진짜 훨씬 나아져요. 훨씬. 저도 직선에 대한 도형 해석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자, 그럼 얘도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넓이는 얼마냐? 이거 뭐라 그러지? 넓이. 사다리꼴 ABCD 넓이는 몰라. 그냥 F세타라고 칠게요. F세타라고 친다면은 밑변 플러스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쵸? 그러니까 이 약분 시켜주면은 A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코사인. 그쵸? 그러니까 얘는 A 제곱에 사인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사인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쵸? 905번 문제랑 똑같죠? 워낙에 자주 나오는 거다 보니까 딴 데서도 활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905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네? 그쵸? 워낙에 자주 나오는 애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나머지 값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1분만 좀 더 정리하고 풀어볼게요. 1분만.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10이 좀 이상한데. 왜냐면 1분의 앱이 3세트로 들어가면은 2분의 3 A제곱 사인 K파이가 아니고 얘는 끼인각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예요. 그치? 그래서 달라. 아니, 되는데 극점 찍고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미안. 요거는 마저 정리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얘는 똑같이 뭐 미분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인 플러스 사인 코사인. 그래서 f 프라임 세타는 뭐 a 제곱 그대로 뒀을 때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이렇게 되니까 a 제곱 하고 2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빼기 그죠? 똑같죠? 그래서 코사인이 2 코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1 코사인 플러스 1. 근데 또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어차피 의미 없어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되는 경우 마이너스 1 되는 경우 중에서 어차피 얘만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전후로 부호 변동을 안 해요. 그렇죠? 마이너스 1 전후로 부호 변동을 안 하죠. 자, 그래서 얘만 생각해주면 되니까 세타 값이 얼마? 참고로 지금 여기는 세타가 무조건 예각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직각으로 나오는 순간 이거는 사다리꼴이 아니고 직각삼각형이 되죠. 두 각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고요. 세타는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상태여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얘가 3분의 파이. 그렇죠? 근데 솔직히 3분의 파이면은 그냥 얘밖에 안 나오겠죠. 설마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가 될 리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도형은 전부 다 극점에서밖에 최대 최소가 안 나와요. 도형은. 이건 그냥 팁. 양끝점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3분의 파이 그대로 집어넣는다고 친다면은 F 3분의 파이는 A 제곱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루트 3. 그쵸? 그래서 4분의 3 루트 3 A제곱. 그쵸? 자, 그게 됐으니까 따라서 세타는 3분의 파이니까 요게 K파이. 그래서 K는 3분의 1인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LA 제곱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L 값은 4분의 3 루트 3. 그래서 2를 곱한 K 곱하기 L이라 그러면은 4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4분의 루트 3. 괜찮은가? 오케이, 4분의 루트 3. 그러니까 뭐 문제가 그렇게 막 쉬운 거는 아니긴 했는데 솔직히 삼각함수 도형극한에 비하면야 문제 난이도는 훨씬 낮죠. 훨씬 낮아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918번을 시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요거 간단하게 힌트만 좀 줘볼게요. 힌트만. 자, 참고로 우리가 도형 문제를 푼다면 풀이 방법이 몇 가지냐? 원래는 넓게 정말 바깥에서부터 온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유클리드 아저씨가 만든 유클리드 기하, 중등 기하, 기하학으로 푸는 방법. 지금 한 게 기하학이에요. 지금 한 게 기하학.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벡터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좌표평면. 이게 실제로 도형의 발전 순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최초로 나왔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 상태예요. 자, 기하학은 장점이 뭐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문제점이 뭐예요? 안 보여요.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안 보여요. 우리가 하는 건 간단하니까 보이는 건데 진짜로 복잡한 도형들 같은 경우는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좌표평면은 어때요? 무조건 복잡해요. 그쵸? 기하로 풀면 간단하게 끝날 것조차도 좌표평면으로 만들면 무조건 복잡해집니다. 진짜로. 왜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직선의 교점 하나만 구하려고 해도 직선의 방정식, 연립방정식에서 교점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쵸? 대신 장점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바로 보여요. 그래프만 딱 그려놓으면. 그쵸? 그게 유일한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 단계가 미치지만 그래도 둘은 쓴다라는 거야. 그럼 벡터는 왜 빼요? 얘는 애매해요. 적당히 복잡하고 적당히 잘 보여요. 둘의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벡터는 그러면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차원에서는 써요. 우리는 실제로 지금 써봤자 3변수밖에 안 쓰죠. 공간도 안 하잖아요. 맨날 2차 평면밖에 안 하죠.
2차 평면, 2변수가 거의 대부분이고 3변수도 그 공간까지 가서 다루지는 않아요. 그나마 좀 쓰는 게 매개변수 함수?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2차까지는 좌표 평면으로 커버가 돼요. 3차도 좌표 평면으로, 좌표 공간으로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근데 3차 넘어가면은 공간 자체를 그려낼 수가 없어요. 4차원 공간을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도형도 못 그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벡터가 거의 뭐 반필수로 쓰입니다. 거의. 그래서 뭐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미안, 뻘소리 했고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기하는, 그쵸? 직선 들어갈 때는 이제 직각보조선과 평행보조선이 있는데, 평행보조선은 거의 쓸 일이 없다 그랬고요. 직각만 잘 쓰면 되고, 원 나오면 중심과 반지름만 잘 찾으면은 어느 정도 커버된다 그랬어요. 뭐 원의 성질은 이제 또 별도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닮음. 이 닮음이 기하학의 최고 중요한 거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닮음. 자, 그럼 지금 이거를 쓰려고? 미안. 이걸로 918번이 진짜 찾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요. 정말 많이 어려워요. 이거 도형만, 기하학만 가지고 보려고 한다면 진짜 안 보여요. 왜? 이렇게 나와 있는 도형에서 얘를 접어서 올렸더니 위쪽에서 딱 만나들어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합동. 이 합동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찾는 게 되게 힘들어요. 못하지는 않는데 나중에 써보면 우주 가요. 막 길이 하나 x 잡아놓고 뭐 하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좀 써보겠다고 해서 삼각함수를 써도 복잡해요. 뭘 써도 복잡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이유는 뭐냐? 차라리 이걸로 가는 게 수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내가 거의 반쯤은 포기한 게 얘는 그냥 좌표로 갑시다 라고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얘예요. 얘. 특히나 좌표 평면은 원 나오는 경우에는 쓰면 안 됩니다. 도형학에서 원 나오면은 이거 좌표 평면 쓰는 순간 오히려 우주 갑니다. 진짜로. 얘는 무조건 기하학으로 끝장내야 돼요. 왜? 원은 함수가 아니잖아요. 음함수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지고요. 자, 대신 직선만 나오는 경우에는 좌표 평면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축을 잡아주고 얘가 시점이 12,0, 얘가 12,6, 얘가 0,6으로 잡아놓으면 오히려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어차피 지금 핵심은 딱 뭐냐면은 요 점이에요. 요 점이 어디에 존재하느냐가 모든 걸 다 결정해요. 자, 그래서 나는 이 점을 미지수로 잡을 거야. x,6. a,6으로 잡을까? t,6으로 잡읍시다. 왜냐면 x축, y축인데 또 x 쓰기엔 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얘 t,6인데 얘가 이 직선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은 연결시키면은 반드시 얘를 수직이 등분하게 돼 있어요. 괜찮죠? 그럼 얘 점은 2분의 t,3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때 이 점은 직선 잘 연결해 보면 절편이 나오죠.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절편 가지고. 왜? 어쨌거나 요 기울기는 우리 바로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t분의 6. 그쵸? 그쵸?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기울기 나오잖아요. 그럼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6분의 t예요. 지나가는 점좌표도 다 나와있죠? 그럼 당연히 x절편, y절편 다 구해집니다. 괜찮죠? 그 절편들 곱해서 나누기 2 해주면 요 넓이가 나와요. 괜찮죠?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쉬워요. 이게 이렇게 푸는 게. 솔직히 지금 풀이 중에서 복잡한 거 있나요? 없죠? 이게 제일 쉬워요. 이거 도형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내가 유일하게 도형으로 타협 안 한 애가 얘예요. 미안.
나중에 한번 잠깐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테스트에다가 한번 넣어서 일단 틀리고 왜냐면 이걸 알아도 시간 내 풀기가 쉽지는 않아서 근데 빠르게 하면 될 건 같긴 하죠. 빠르게 하면은 근데 그죠? 미안.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왜냐면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사실 오늘 내가 메인으로 생각한 거는 뭐냐면은 요 그래프 관련된 거, 3개짜리 그래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기 뒤에 있어요. 속도 가속도. 이게 우리 수투에서 하던 속도 가속도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 방보등식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만 그리면 그냥 다 끝나요. 얘네. 그래서 이것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넘어가 봅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방정식에다가 활용하는 거. fx랑 k가 만나는 방정식. 그쵸? 뭐 그래프 이용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fx 그래프 그려놓고 그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 y는 k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교점 개수 몇 개인지. 그쵸? 실근 개수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그게 다예요. 자, 근데 살짝 변형되는 게, 수투랑 변형되는 게 또 있기는 해요. 그거는 문제에다가 녹여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919번을 그냥 한번 직접 좀 풀어볼게요. 919번. 삼각함수랑 x가 같이 껴있기는 한데 어차피 뭐 극대극소만 잘 뽑아내서 그래프 그려주면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는 K는 넘겨도 되고 안 넘겨도 되는데 웬만하면 넘겨놓고 보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그죠? 어차피 x 플러스 2 sin x 쟤만 fx로 잡아놓으면은 제 그래프만 그려낼 수 있으면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의역, 그 다음에 극대극소, 그리고 극한 이용해주면 되는데 여기선 극한 쓸 일이 없습니다. 극대극소만 그려놓고 그냥 그래프 연결해놓으면 끝나요. 양끝점까지 그려놓고. 알았어. 미안해. 내가 증간표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많이 안 했지. 자, fx 그래프만 한번 그려볼게요. 풀리는 친구는 그대로 풀어요. 자, f'x는 1 플러스 2 코사인 x예요. 자, 그럼 얘가 0 되게 하는 지점이 극점이니까 0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코사인 x를 0부터 2파이까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지점은 두 군데 나오겠고요. 하나는 3분의 2파이, 하나는 3분의 4파이. 그쵸? 따라서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x는 3분의 2파이 또는 3분의 4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약식으로 증간표를 한 번만 좀 그려볼게요. 약식으로. 자, 얘는 3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3분의 2파이보다 작을 때. 그럼 3분의 2파이보다 작으면 코사인 값은 더 커집니다. 그쵸? 그러면은 0보다 크겠죠? 왜냐면 코사인 값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플러스에서 어떻게 돼요? 뚫고 지나가잖아요. 뚫고 지나가면 무조건 보변동 생긴다는 거예요. 모르겠으면은 3분의 2파이 뒷지점 집어넣어주면 돼요. 뒷지점 집어넣어주면은 코사인 값이 더 작죠? 0보다 작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딱 보면은 3분의 4파이 지점에서도 그 전에 더 작은 값이었어요. 음수에서 양수로 갈 겁니다. 그렇죠? 아, 얘는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구나. 얘가 지금 극대고 얘가 지금 극소겠구나. 그쵸? 자, 그래서 f에다가 3분의 2파이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3분의 2파이 집어넣으면은 3분의 2파이 플러스 사인 3분의 2파이면은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얘는 루트 3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f 3분의 4파이 집어넣으면은 3분의 4파이,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오겠죠. 그쵸? 자, 참고적으로 얘는 극대 극소를 찍고 가다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몰라. 여기가 3분의 2파이 콤마 3분의 2파이 플러스 루트 3. 또 내려가잖아요. 그냥 계속 중간에 보변동 없이 그냥 계속 내려와요. 뭐 점근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른쪽 아래 3분의 4파이 콤마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값 비교 굳이 안 하려고 해도 돼요. 무조건 내려가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추가적으로 0과 2파이까지도 좀 알아줘야 되는데 뭐 솔직히 뻔하잖아요. 이게 극대고 계속 증가하다가 극대 찍는 거니까 무조건 작은 데서 올라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조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렇죠? 얘가 지금 0, x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빵. 얘는 2파이, 2파이 플러스 0. 2파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뭐 x축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음수인지 양수인지. 근데 파이는 잘 모르겠으면 3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3.14니까 4 빼기 루트 3이면 무조건 양수. 괜찮죠? 축은 미안해. 미안해. 그냥 적당히 그려놓으면 됩니다. 무조건 증가 감소 증가예요. 아, 그러면 y는 k가 어떻게 움직여야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지겠느냐? 당연히 극대와 극소 사이에 지나가야 되겠죠. 미안해, 그래프 갑자기 누웠는데 미안. 다시 그릴게. 자, 0,0이고요. 그 다음에 2파이, 2파이.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 지점과 3분의 4파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괜찮나요? 그쵸? 자, 요게 지금 fx 그래프 x 플러스 2 sin x. 그쵸? 이렇게 생긴 상태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답은 나오겠죠? 서로 다른 세식은 나오는 거. 얘가 지금 2파이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는데? 잠깐만. 2 더하기 3.7, 3.7. 이 6이잖아요. 6.28이잖아. 얘보다 더 큰데? 그치? 나 그림 또 잘못 그렸다. 미안해. 그림 또 잘못 그렸어요. 이런. 미안해. 내가 너무 막 그리지. 이렇게 생겼구나. 미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루트 3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4파이 콤마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이 콤마 2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세시경을 가지려면은 극대극소 사이라고 봐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y는 k가 이게 알파네요. 이게 베타고. 그래서 답은 그냥 2파이가 맞네요. 오케이. 처음에 답 4번 했던 사람도 있는데 미안해. 내가 좀 그랬나 봐. 괜찮지. 그래?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쵸? 2분의 보면 1 플러스 2 코사인 x. 오케이, 괜찮을까? 오케이. 계산 실수지? 오케이. 알았어. 미안해. 너무 막 설명한 것 같아. 이게 아니었네. 미안. 괜찮을까? 내가 너무 빨리 나갔던 것 같기는 한데, 하하하. 이거 좀 지우고. 이걸 얘기 안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 얘기할게요. 이건 뭐냐면은 문제 녹여서 설명한다 그랬는데 지금 fx는 k인 상태면은 방금 한 것처럼 fx를 극대극소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프 그려놓은 다음에 y는 k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교점 개수를 찾아냅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자, 근데 fx가 kx 이렇게 1차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1차 항만에 k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도 수투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냐, 아예 왼쪽으로 다 넘겨서 봤을 때 무슨 4차함수 같은 경우 3차함수라고 했을 때 얘를 미분하면 인수분해 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k까지 통째로. 그래서 k가 극대고 무슨 2가 극소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뒤에 2차가 붙건 3차가 붙건 4차가 붙건 그냥 넘겨서 그냥 k 통째로 미분한 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수투에서 유일하게 따로 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 이게 1차로 나오는 경우 중에서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야만 풀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넘겨서 미분해 봤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문제가 뭐냐? 접선의 방정식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kx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게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여라. 예를 들어서 x가 양수인 경우만 놓고 본다고 쳤을 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둘의 교점 개수가 2개가 되게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러면 k 값이 음수일 때는 안 만나죠. 0일 때도 안 만나요. 양수 중에서 딱 접하는 경우보다 더 클 때만 교점이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문제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미적분도 마찬가지예요. 미적분도 마찬가지. 자, 근데 미적분에서는 다른 풀이가 또 있어요. 얘를 갖다가 그냥 x로 나눠준 다음에 그냥 얘 그래프를 그려버려도 돼요. 수투에서는 이게 안 통하죠. 목셈미분법을 못 쓰니까. 근데 미적분은 아예 목셈미분법을 이용해서 그냥 극대극소를 뽑아가지고 문제 푸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결론은 몇 차가 나오더라요? 누구예요? 여기가 2차권, 3차권, 4차권 뭐가 나오더라요? 아니면은 이렇게 지수함수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2x제곱을 양변으로 나눠서 2의 x제곱분의 fx 그래프를 아예 그려버리고 k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뭐처럼? 얘처럼. 이런 거. 괜찮네? 그렇죠? 이렇게도 문제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그건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미적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다 는 K로 만들 수 있어요. 다 는 K로. 다 는 K로 만들 수 있는데 가끔 가다가 직선의 방정식이 편한 애들이 있으면 1차인 경우들만 가끔 그래요. 그때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지금 922번 미안해.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3차 함수랑 2차 함수를 그려서 서로 다른 세식은 같게 만드는 문제는 아니겠죠? 양변을 x-1의 제곱으로 나누란 얘기예요. 양변을. 단 이때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따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근데 x에다가 1 집어넣어봤자 어차피 등식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x는 1이 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fx 미분해서 극점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얘는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그 다음에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x-1로 약분을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약분 안 할게요. 왜냐면 분모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4제곱이면 무조건 양수예요. 어차피 1은 이렇게 바꾼 이상 x는 1을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왜? 1에서 어차피 근 안 나오잖아요. 그럼 1 없는 상태에서만 볼 거기 때문에 분모는 0이 나오는 문제는 안 생겨요. 다만 1보다 큰지 작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함수 부호가 분모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아예 x-1로 약분을 안 하고 분자를 통째로 인수분해 봅시다. 그래서 x제곱과 x-1 하나로. 그래서 이걸로 묶어주면은 얘는 3 곱하기 x-1 3x-3 그 다음에 x제곱에 x-를 묶었으면은 마이너스 2x 하나 남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럼 얘는 다시 한번 x-1의 4제곱분의 분자는 x제곱에 x-1의
x-3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분모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분자 쪽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점근선이 있어서 조금 애매하네요. 점근선이 있어서 그래도 좀 어렵긴 하네요. 이거 분자 4차 함수 놓고 본다면은 0에서 중근 가지고요 1과 3을 근을 갖죠? 괜찮죠? 그래서 부호 판정해 본다 그러면 왜냐면 0에서 중근, 1에서 근, 3에서 근이니까 최고측에서 양수죠 분자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증간표를 이용해서 한번 가볼게요. 분모는 무조건 양수니까 아니 증간표를 이용해야 되나? 안 해도 되겠다. 다시 한번 이쪽에다 그냥 그리고 이걸 증간표처럼 쓸게요. 자, 이게 지금 y는 f'x의 분자만의 그래프지만 얘는 그냥 부호는 똑같으니까 그냥 유도로 갈게요. 증가, 감소, 증가. 자, 그러면 이때 이 부분이 증가하다가 멈췄다가 1이 될 때까지 계속 증가해요. 근데 1이 될 때까지 증가하는데 문제는 분모가 0으로 가고요. 분자는 1로 가요.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뻗어 올라가요. 괜찮아요? 1에서 점근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1보다 크더라도 분자 1이고 분모 0이니까 무한대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1부터 0원이 내려오다가 3에서 극소를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가요. 괜찮나요? 그게 y는 fx 그래프가 돼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얘가 지금 y축이고요. x축은 x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0 나오죠? 이런 식으로 x축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값이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 지금 1이죠? 자, 얘 그래서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3,2세제곱 4분의 27이에요. 그래서 양수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괜찮네? 그쵸? 이거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거 안 그리면 못 풀어요. 진짜로. 괜찮아요? 그쵸? 자, 그래서 y는 k가 서로 다른 세시간을 갖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얘는 k가 음수인 경우, 0인 경우, 양수라도 4분의 27보다 작은 경우는 안 돼요. y는 k가 4분의 27보다 클 때만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지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렇죠? 좀 어렵지? 틀렸어 혹시? 계산 실수 나온 거 아니지? 아니 내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치? 이게 최선이야. 이게 최선이에요. 진짜로. 안 그러면은 이걸 전개해서 문제 푼다? 말도 안 되고요. 저 3차 함수랑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게 2차 함수 그래프? K값이 얼마가 나오게 만든다?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1이라고 친다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오, 이렇게 하면 3개 나오는데? 그쵸? K값이 커야 돼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접할 때보다 K값이 더 커지면 되겠는구나. 그래서 접하는 지점에 관련된 걸 찾아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는 보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 나는 이렇게도 많이 풀어요. 그러니까 혼자 풀 때는 이렇게도. 왜냐면 그냥 되게 빨리 끝나가지고 진짜 빨리 끝나요 이걸로 하면. 근데 이거는 지금은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함수 그래프를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거 연습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는 다른 방법들을 좀 연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알았어.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지? 미안. 야. 알았어.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거 다 끝내고 여러 가지 접근법 들어갈게요. 안녕. 그래프 그리라고 한 5번 읽으려고 했는데. 응? 그래프 한 5번 읽으려고. 진짜? 뭐지? 그치, 이게 1 때문에 그래요. 점근선 때문에. 이 점근선만 없으면 그래도 그래프 그리는 게 수월한데. 아, 재혁 안녕! 저번에 이슈보다 아, 재혁 안녕! 조용 안녕! 아, 조용 안녕! 종현아, 우리는 숙제 필요 없지?